잠시 옆나라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와볼까요? 일본 인구는 약 1억 2,7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5배 정도예요. 근데 자전거 시장은 4배 정도 큽니다. 국가에 등록된 자전거만 해도 2005년 기준으로 8,600만 대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국민의 70%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연료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11년에 자전거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4배에 달하는데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2.5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 문화는 훨씬 활성화된 셈입니다. 해외에서 자전거 쪽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가 교통비 때문입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통비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더구나 환승이 무료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3,000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유럽은 당연히 더 비쌀 때도 있고요. 근데 심지어는 일본은 지하철이 다 사철이에요. 국철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철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별로 다 민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지하철 넘어가고 지하철에서 버스 환승할 때 이런 환승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끼리 2호선에서 7호선 환승할 때도 다 돈을 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은 맞죠. 이 회사 저 회사 다르니까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다시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맞다고 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올패스권을 끊어요. 이렇게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가 더 발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올패스권 끊는다고 교통이 다 커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이권이 얽혀있는 철도 노선들을 다 정리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럴 거 없이 그냥 애초에 자전거 인프라를 깔면 되니까 국민 건강복지도 증진되지, 화석연료 덜 쓰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지, 환경 친화적이지, 여러모로 이득인 거죠. 거기다 자전거 산업이라는 산업군 하나가 또 통째로 육성되니까 연간 산업이 계속 나오는 거죠. 도로 정비부터 도시 계획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 나가는 거니까요. 더구나 도심에서 차를 달리는 것도 외국은 비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심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 같으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데 달릴 때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해외에는 왕왕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거죠, 나름. 그러니 자전거 인구가 자연스럽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2차 오일쇼크만 두드려 맞았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1, 2차 오일쇼크를 2번 다 겪었거든요. 이 오일쇼크를 2번 다 겪으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나라예요. 더구나 일본이 아무래도 차량 운전이 덜 거칩니다. 한국은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국가죠. 늘 경쟁해야 되니까 날카롭지, 안 그래도 성격 급하지, 운전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래도 경적도 덜 울린다든가 차를 들이민다든가 하는 운전 습관도 조금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일본은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게 우선하는 나라라서 좋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 안 입히는 게 중요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조금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이죠. 이 기간을 겪으면서 과거의 양적 완화 형태의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10년간 1,000조 정도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일본 내 인프라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인프라라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골프장 엄청 짓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대신에 도로가 그때 또 정비가 되는 거죠. 일본에 가면 도로가 움직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 엄마 부대도 속속 등장하는데요. 마마짜리라고 해서 마마는 엄마, 짜리는 자전거의 속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마마짜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이를 태우거나 장 볼 때 쓰는 여성용 자전거를 뜻합니다. 참고로 마마차리는 2-3명이 탈 수 있고요. 물론 애들하고만 타야 됩니다. 어른 태우면 안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 아동들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합니다. 13세 미만 헬멧은 의무사항이고요. 어른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헬멧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다만 착용 안 해도 과태료 같은 제재사항이 없어요.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확실히 일본은 자전거가 문화적으로 잘 자리 잡은 편이라 경찰, 그리고 학생 등하교, 주부들이 장 볼 때, 심지어 택배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곤 합니다. 일단 당장 자전거 구매할 때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구입 시 500엔, 하나로 5,500원 정도를 내면 지역과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자전거에 붙여줍니다. 절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전거 등록제 효과로 일본에서 자전거 분실 회수율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렌트 자전거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대신에 전철역, 도서관, 마트 등 공공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폭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도 자전거
자전거 사고가 왕왕 일어나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어폰 금지, 나란히 자전거 타기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어두워진 후에는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을 켜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